5번 마필이 발주고착이네요. 5번 마필을 맞고 사신 분들은 한숨이 나오고 있을 상황인데 이미 이제 입상은 확정이 됐죠. 우승이나 이착이나. 자, 그런데 5번이 올라오죠. 5번이 올라오면서 결승을 통과하면서 자, 다음 경우에는 선입권과 선입권, 선행마가 죽는 경우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를 하고 입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선입과 선입의 동반 입상 경주 12월 20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오경주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마가 무너지고 선입권의 마필들이 동반 입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죠. 자, 그 케이스 부산 제5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 선두권의 선행은 지금 다른 마필 입상을 하지 못한 마필이 나서고 있어요. 7번 마필이 나서고 있고 9번 마필이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14번 마필은 외곽에서 선두 말미에 선입권의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결과는 14번, 9번으로 1, 2착 입상에 성공을 하는 경주 결과였어요. 자, 직선 주류에 들어서면은 7번이 직선 중간에 무너지고 9번이 선두를 추격하다가 선행을 탈취를 하고 14번이 선두 말미에서 외곽 선입을 나서고 있으나 중반에는 9번까지를 제압을 합니다. 9번까지를 제압을 하고 14번이 우승, 그리고 9번 마필이 2위에 그치는데 중요한 거는 추임 마필들과의 거리차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결승을 통과를 하는 장면이에요. 결국 선행마가 무너지긴 했으나 선입권에 섰던 14번과 9번이 동반 입상을 하는 경우 선행마는 무너져도 선두권이 모두 결코 따라서 무너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이런 경주 흐름 과정도 자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12월 20일 부산 구경주에 1400m 선입권 마필과 취권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하는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경주는 2번과 6번이 입상을 하고 12번이 3착을 하는 경주였습니다. 선행은 1번 마필이 올라가죠. 1번 마필이 나서고 있고 2번 마필이 따라가는 이런 전개 구도. 여기에 2착 입상을 했던 6번 마필은 지금 중위권 그룹 뒤에 모습이 보이죠? 뒤에 모습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초중반 계속 이어졌고 직선 주류에 들어서면은 2번 마필이 선두권을 제압을 하죠. 2번 마필이 선두권을 제압을 하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고 6번 마필은 중위권에서 선두 말미에 가담을 하면서 적극적인 취입도전. 지금 선두권에 섰던 여떤 마필들이 1번과 함께 몰락을 하는 무너지는 상황에서 6번 마필에게 취입 기회가 왔던 앞선에 섰던 마필들이 중에서는 살아남는 마필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마필들은 오버패스가 되거나 또는 구도상 앞선에 붙었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취마에게 기회가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선입권 그리고 취권 마필이 동반에 입상을 하는 이런 경우죠. 자, 지금까지 본 경주들은 선행마가 생존해서 끝까지 입상하는 경우 선행의 파트너는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선행의 파트너는 선입이 되기도 하고 선행의 파트너는 취입이 되기도 하는 사례들을 봤고 선행마가 무너지더라도 그 자리를 대체하는 세력은 선입권에 있던 마필과 같은 선입권에 있던 마필이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선입권에 있던 마필과 취권의 마필이 동반 공동 입상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 사례를 정리를 해보면 대체로 이런 상황들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입권 마필들의 입상 내용 속에는 바로 이런 전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행과 선입권이 무너지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나오죠. 취권 마필들이 입상을 했던 26%대에 또 기록을 했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경주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경주는 12월 19일 서울의 14경주입니다. 12월 19일 서울의 14경주. 4경주 곧 출발합니다. 2등급 첫 5번 마필이 발주고착이네요. 제일 꼴찌로 나오고 있죠. 이건 5번 마필 막권 사신 분들은 한숨이 나오고 있을 상황인데 그런데 이 말이 들어옵니다. 2차까지 들어와요. 2차까지. 자, 경마라는 게 알 수 없어요. 자, 앞선을 장악했던 마필은 4번. 그리고 외곽 있는 9번, 8번. 이 중에 9번이 살아남죠. 9번이 살아남습니다. 선행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선에서 그대로 버티게 들어가고 4번 마필은 KT점을 살렸으나 끝까지 버텨내지를 못하는 상황. 지금 우승을 했던 3번 마필은 아직은 저 뒤에 있죠. 뒤에 있습니다. 뒤에 3번을 달고 있는 마필. 자, 직선주류에 들어서면은 직선 중반에 역시 9번 마필이 선두를 탈환을 하고 뒤에 있던 3번 마필이 빠르게 취입으로 올라오면서 종반 후차권에서 이미 기선제압에 나섰던 상황. 이미 이제 입상은 확정이 됐죠. 우승이나 이착이냐. 자, 그런데 5번이 올라오죠. 5번이 올라오면서 결승을 통과하면서 3번을 위협을 하고 동시에 9번을 제압을 합니다. 극적인 입상. 5번 마필에 배팅하신 분들은 굉장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무관중 경마였죠. 이때가. 실제 경주에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선두권 접전 그리고 선두권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취입으로 입상을 하는 사례, 그것도 늦발, 발주 고착, 늦발을 냈던 마필이 막판에 올라오면서 극적인 입상으로 환호를 터지게 했던 아주 극적인 승부의 경주였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선두권이 접전을 벌이면서 몰락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부산 8경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부산 19일 날 부산 8경주를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4번과 8번이 입상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역시 이제 선두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 선두권이 코너를 돌면서 상당히 치열해지죠. 코너를 돌면서 지금 외곽에서 13번이 중반에 치고 나갔습니다. 치고 나가서 선행을 나서던 3번을 압박을 하는 상황. 자, 거리가 1400이에요. 이게 3코너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3번, 13번은. 두 마필 모두 상대를 의식하면서 오버페이스가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물론 이 경우에도 외곽에 있는 마필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 안쪽에 있는 마필이 살아남는 경우 여러 사례가 있으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개별 마필들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개 상황에 따른, 전개 구도에 따른, 그리고 입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앞선에 지금 붙어서 싸우고 있고 14번 마필이 선두 말미에 이미 붙었고 2위를 했던 8번도 직선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이미 선두권 페이스가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선두권 페이스가 느려지는 상황. 자, 중반에 14번. 여기서 이 선이면은 벌써 이제 선두에 나서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화면 보시면은 경주 경마장에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들을 보기 바빠요, 사실은. 내가 산 말 보기 바쁘고. 그런데 이 카메라 각도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납니다. 얼핏 보면 같이 있는 것 같죠. 만약에 이 3번이 뒤에서 올라오고 있는 마필 같았으면 꼭 3번이 14번을 이길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안쪽 200m 라인. 14번은 확실하게 라인을 이미 터치했고 3번은 거리가 있죠. 카메라 각도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항상 발생한다는 점. 직선주로에서 모습을 관찰하실 때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이 더욱더 힘을 내고 있고 외곽에 있던 8번 마필이 중반에 이착을 노리는 마필들 중에서 역시 우세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동반 입상으로 결승선을 통과를 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선두권이 모두 무너지죠. 선두권이 모두 무너지면서 중위권 그리고 뒤에 있던 취권 마필들이 올라오는
취마의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이런 유형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경주, 마지막으로 전개 모형을 살펴볼 경주는 12월 19일 부산 제4경주입니다. 12월 19일 부산 제4경주 출발합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12번과 7번이 입상을 합니다. 12번, 7번이 입상을 해요. 자, 지금 외곽의 마필들이 나오다가 중간에 또 6번이 나오죠. 그 와중에 또 8번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또 2번이 나와요. 능력과 게이트 코스 전개 이점이 맞물리고 충돌을 하면서 안팎에 있던 마필들이 초반에 선두권 자리를 놓고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면서 지금 4두가 뭉쳐서 코너를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은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나중에 7번 마필, 이착을 했던 마필인데 단독으로 중위권을 주도하고 있고, 자, 뒤에 있던 12번 마필이 빠르게 직선에서 중위권에 가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직선 중반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두권 마필들이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은 G권 마필들의 탄력이 이미 선두권을 제압을 해 가는 상황으로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기서 다 앞섰죠. 재역전이 될 수는 없어요. 이미 취마들이 선두권을 앞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결국 G권 마필들끼리 동반 입상을 하는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선두권 마필들의 릴레이 선행을 노리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출전을 하면서 릴레이 접전으로 선두권이 몰락을 했던 이런 상황의 경주로 이번 경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경주 입상 전개에 따른 각질에 따른 편성 구도상 구성상 각질에 따른 전개 구도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입상들이 이루어져 왔는가. 오늘 제가 보여준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주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유형의 경주에 속하는 경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특히 특별한 경우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전개 모형, 입상 유형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한번 학습을 해 주시고 개별 경주를 분석하시면서 그 틀 안에서 가능성을 또 분석해보는 이런 공부를 좀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3편의 방송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고 여러분들께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연시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